마이버티스 스프링부트 스타터. 자, 오늘 해볼 거는 마이버티스를 마음껏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이버티스 이제 쿼리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코딩을 하다 보면 이제 웹 컨트롤러 만들고, 뭐, 서비스 만들고 쭉 끝까지 다 만든 다음에, 뭐, 스프링부트 구동하고, 그런 다음에 쿼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 귀찮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앞부분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쿼리죠. 마이버티스의 쿼리를 작성을 해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버티스를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을 한번 구성해 보자 라는 의도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QR코드 찍으시면은 제가 작성한 GitHub 소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소스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그 환경을 구성을 했는지 한번 보고, 요거를 보셔야 이제 마이버티스,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지만은 마이버티스 페이지에 가서 뭔가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요 소스를 이용을 해서 마이버티스 영역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도 공부하는 하나의 툴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순차적으로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디펜던시를 좀 살펴볼게요. 도커 컴포즈, 테스트 컨테이너즈,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로 했고요. 여러분들이 뭐 마이버티스나 뭐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럼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버티스 프레임워크, 요게 이제 마이버티스 스프링부트 스타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죠. 빌드.그래들에 보면은 뭐 제가 액추에이터도 넣고 웹도 넣고 했는데 뭐 이런 거 이제 필요 없고요. 이런 거 필요 없고, 마이버티스 스프링부트 테스트 스타터, 요 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 테스트 컨테이너즈, 요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프링에서 그 디펜던시를 추가하는 그 사이트 하나 있죠. 그 start.spring.io,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디펜던시를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부분이고요. 자바로 했고, 뭐 프로젝트 메타데이터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디펜던시를 최소한 요 정도는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리아DB나 뭐 MySQL 필요하시면 요 드라이버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영상이 녹화되는 시점에는 3.4까지만 지원을 해요. 지금 현재는. 뭐 앞으로 뭐 계속 버전업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빌드.그래드를 살펴봤고요. 애플리케이션.yml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본적인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 도커 컴포즈하고 테스트 컨테이너를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잖아요. 테스트 컨테이너즈 세팅은 여기에 들어갈 게 없고, 도커 컴포즈에 대한 YML 설정을 저는 이제 스타트 온리로 했습니다. 최초 한번 구동을 시켜주면은 알아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이닛 모드에 대해서도 always로 좀 세팅을 해놨고요.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정. 자, 다음으로 가시죠.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스키마를 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커 아까 요거 보셨고요. SQL init 요거 보셨고요. 요 SQL init을 사용을 하려면은 schema.sql이라는 파일을 리소스 폴더 안쪽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바로 코드 보시죠. 자, 여기 저 때문에 이렇게 가리는군요. 자, schema.sql 있죠? schema.sql. 이 schema.sql이 resources 폴더에 여기 위에 보면은 자바가 있고, 그 다음에 resources 폴더에 이쪽에 schema.xm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파일이에요. 그래서 스키마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이제 파라노트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note.java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제가 레코드로 이 부분, 지금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레코드로 좀 한번 해봤거든요. 레코드로는 잘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거니까, 클래스로 일단은 작업을 해주고, 게터 세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롬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왜 롬복을 안 썼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 롬복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스키마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거를 조금
늘렸다가 폴더 위치를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에 파라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패키지를 만들었고 거기 안쪽에다가 note.java를 넣어두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매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바티스가 이런 이제 엔티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세팅을 application.yml에 해주게 되는데 application.yml에 들어가시면 이제 마이바티스라고 되어 있고 이 매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타입 알리아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퍼의 위치를 잡아주는 설정을 우선 살펴보고 실제로 그 파일들이 어떤 폴더에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티스를 이제 이용을 하려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매퍼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위쪽에 인터페이스 위쪽에 이렇게 매퍼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XML의 ID로 사용이 되는 그 ID 명으로 이렇게 메서드를 선언을 해 주시면 되죠.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 매퍼는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매퍼하고 그 다음에 XML의 매퍼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잠깐 내려보면은 그래서 자바 인터페이스로 작성이 된 노트 매퍼하고 그 다음에 XML로 만들어진 매퍼하고 요 이름은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클래스명이랑 요 파일명이랑은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은 똑같아야 되죠. 아이고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어느 매퍼를 사용하고 있는지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마이바티스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id하고 여기 id하고 맞춰 주어야지만 이 자바 매퍼에서 메소드명으로 XML에 있는 매퍼를 찾아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폴더 위치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파일은 이렇게 매퍼, 리소시즈에 매퍼라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왜 여기다 넣어놨냐? 이 부분이 이제 클래스 패스가 지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매퍼 XML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는 옵션이 바로 application.yml에 있죠. 그래서 여기 마이바티스 이쪽에 보시면은 자 매퍼들의 XML 매퍼들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리소시즈에 여기는 지금 메인이죠. 메인에 이렇게 메인에 리소시즈의 매퍼 폴더 안쪽에 다 들어가 있는 XML들을 마이바티스가 알아서 읽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타입 알리아스가 있습니다. 타입 알리아스 패키지는 뭐냐면은 자바 파일을 얘기하는 거라 생각이 들겠지만 그거랑은 상관없고요. 이 매퍼에서 사용이 되는 엔티티들 있죠. 엔티티들이 어느 패키지에 들어가 있느냐를 지정해 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노트 봤잖아요. 이 노트의 패키지 경로가 이렇게 이 부분이 얘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이 얘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파라라는 패키지 있고, 그 파라라는 패키지 안쪽에 서브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그 안쪽에 넣어도 알아서 엔티티를 읽게 됩니다. 자, 보통은 이제 엔티티라고 안 하고, 이제 마이바티스에서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VO라는 패키지, 서브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 경로를 이제 타입 알리아스로 지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타입 알리아스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노트 매퍼 XML에서 요 리절트 타입이 있죠. 우리가 이제 셀렉트해서 뭔가 값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요 프로퍼티 XML에서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니까 프로퍼티 옵션이 리절트 타입이 있고 리절트 맵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복잡하고 좀 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리절트 맵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클래스 내에서 그냥 단순하게 매핑이 되는 형태라면은 리절트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코딩할 때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매퍼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로깅을 안 봤군요. 여기 이제 쿼리가 좀 찍혀야 되잖아요. 쿼리가 찍혀야 되니까, application.yml을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logging.level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스프링부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로거죠. 그래서 logging level 루트는 저는 info로 해놨고 그 다음에 아까 이 패키지 안쪽에 있는 애들은 트레이스를 줬습니다. 자, 근데 요 안쪽에는 아까 전에 entity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VO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요 파라 안쪽에 VO도 넣어놨지만 이렇게 자바 매퍼 파일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행이 되면서 로깅이 이렇게 쭉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다 됐고요. 드디어 우리가 테스트 해보면서 뭔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도커 컴포즈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컨테이너즈 디펜던지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웹이라든지 뭐 서비스 구현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테스트 코드만으로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어노테이션이 붙게 되는데요. 코드를 보시죠. 제가 샘플로 하나 작성해 놓은 게 노트 매퍼 테스트라는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테스트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테스트 컨테이너즈라고 어노테이션 붙여주고 이 부분은 그대로 카피를 하세요. 이 부분 카피를 하시는데 주의하실 부분은 도커 컴포즈에서 도커 컴포즈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그러면 그 컴포즈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컴포즈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compose.yml 도커 컴포즈 서포트를 디펜던시를 추가했을 때 이게 생기고요. 얘를 이제 열어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커 컴포즈 문법이 이렇게 YML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으면 테스트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일단은 여기 세팅을 하는데 이 부분을 맞춰주는 거죠. 다양한 DB를 우리가 세팅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un with 요거는 이제 그 테스트 러너에 대한 세팅이고 스프링부트의 것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이고 요 마이바티스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게 되면은 마이바티스에 대한 빈들을 알아서 로드 해가지고 세팅을 얘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 테스트 어노테이션 이렇게 세 개를 붙여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단에 다 구축하지 않더라도 테스트 코드만으로 요 안에서 마이바티스만 테스트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매퍼에 대해서는 이제 오토와이어드를 해줬고요. 이 노트 매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테스트 코드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잘 되죠. 여기 보시면 프리페어링, 인서트 인투 이런 로고도 찍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파라미터는 뭐 어떤 게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로고를 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이렇게 프리티어하게 나오는 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법까지 알아봤고요. 마이바티스만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프로젝트를 한번 여러분들도 구축을 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소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좀 공부할 게 많아요. 마이바티스 요 매뉴얼 사이트 들어가면은 기능들이 많잖아요. 마이바티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열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바티스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시작하기부터 시작하기 부분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세팅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읽어보면은 SQL 세션이라든지 SQL 세션 팩토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자바적으로 컴피그를 따로 세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멀티 데이터 소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아까 도커 컴포즈에다가 포스트그레스만 있었는데 마이 SQL도 한번 붙여보시고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는 환경도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내가 마이바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매퍼죠. 매퍼 설정을 할 때 이제 뭐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웹부터 서비스 구축하고 뭐 부트 띄워가지고 테스트하고 뭐 이러면은 시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걷어내고 테스트 코드마로 마이 바티스를 테스트를 하는데 뭐 이번에는 한번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쭉 테스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여기 타입 핸들러 특히 이런 거 있죠. 이제 타입 알리아스는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살짝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가 이제 기초죠. 기초고 여기서 이제 마이바티스를 조금 더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럼 타입 핸들러가 뭔가 타입 핸들러를 한번 해볼까? 이게 되는 건가? 우리가 이제 스키마를 작성을 할 때 그 아이디 키를 UUID로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타입 핸들러에 쭉 읽어보면은 UUID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마이바티스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커스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커스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샘플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거죠. UUID에 대한 타입 핸들러를 쭉 한번 매뉴얼을 읽고 만들어 본 거죠. 만들어 보고 자, 여기 스키마가 아까 전에 이제 아이디 바차 36으로 했잖아요. 이 36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UUID를 아이디로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노트 여기 아까 전에 보시면은 노트.점 자바에 보면은 여기에 UUID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UUID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때는 스트링 문자열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냐? 그러면은 타입 핸들러. 대부분은 이제 스트링, 뭐 숫자형, 뭐 비긴트, 뭐 C라, 뭐 이런 거는 다 지원을 하지만 UUID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마이바티스가 제공해주는, 변환해주는 거 없거든요. 그러면은 UUID 타입 핸들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매뉴얼을 보고 이제 알았고 그거를 이제 베이스 타입 핸들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값을 이제 UUID로 노트에 되어 있는데 걔를 그러면은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의 세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자, 여기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바의 JDBC 기초 부분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파라미터가 UUID로 되어 있죠. UUID로 되어 있고 얘를 toString에서 넣어주면 문자열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 핸들러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뭐 이런 타입 핸들러도 있을 겁니다. 날짜로 넣는데 날짜로 넣을 때 그냥 날짜로 넣는 게 아니라 그 IS 그 표준시 있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9시간이니까 이제 플러스 9시간을 빼고 이제 표준시로 날짜형을 넣어줘야 될 때, 뭐 이런 타입 핸들러를 이용을 하면은 잘 해결이 되겠죠. 네. 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구축이 됐으니까 또 쭉 매뉴얼을 보시면서 이건 뭔가 저거는 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퍼 XML 같은 경우에 XML에서 어떤 옵션을 넣었을 때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고 싶잖아요. 이럴 때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이바티스 스프링부트 스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